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을 바꾸는 프로그램 체인지업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관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담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올해도 이제 뭐 다 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예.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믿기지가 않은데요. 네, 믿기지 않죠. 네. 제가 또 이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게 또 믿기지 않는 게요. 아이고, 이남미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살 더 드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 되면 뭔가를 좀 정리해야 그렇죠. 되겠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 말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맞아요. 2023년 이 한 달 참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이맘때쯤이면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네. 저희도 1년 내내 열심히 계획을 세우면서 달려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11개월 동안 계획만 세웠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뭔가를 좀 성과를 좀 내야 할 네. 그럴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자, 체인지업은 그래서 오늘 이 순서는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뿌린 씨들 있잖아요. 이제 열매를 거두는 네,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동안 울산 MBC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이라는 기획 방송에 나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거 불편해요. 이런 거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시의원, 구군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네. 살펴보는 코너였습니다. 자, 방송에 나가고 나서 방송 끝나고 같이 끝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선된 점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체인지업 우리 동네 민원 현장 방송 후에 어떤 변화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을 직접 함께 하셨던 의원님들 중에 3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시 의회 공진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울산시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을 통해서 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갔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 어떤 내용들 함께 했는지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은 2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울산 MBC 뉴스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울산 지역 곳곳에서 시민 여러분이 생활 속 다양한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시의원, 구군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살펴보고 개선할 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도로 통행 문제, 보행자나 주민들 안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울주군 옹기종기 시장 인근의 남창 2교 진입로는 직진과 자외선 차선이 엄연히 분리돼 있는데도 자외선 차선에서도 직진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는 등 운전자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차선이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렇죠. 울주군 범서읍 척과천변에 위치한 신척과 마을은 오랫동안 송전탑을 주변에 두고 살아온 곳입니다. 이곳에 LH의 다운 2지구 택지 개발이 되면서 송전탑도 이제 이전이 되겠구나 하고 주민들은 기대를 했지만 이전은커녕 마을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이에 주민들이 LH의 집단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리 교량 건너 60m 지점인데요. 여기에 설치를 하겠다 하니 전접하고 지금 평생을 살아왔는데 또 그거 맞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구 성안동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 주변은 인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데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니는데 차량을 피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차량을 못 볼 때가 많아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량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외 울주군 천상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 중구 태화시장 입구의 좁은 인도로 인한 상인과 보행자들이 불편해하고 위험한 상황, 새로 생긴 길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 변경 요청과 공사로 인한 위험한 통학로에 통학버스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동구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갑자기 아픈 어린이 환자를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울산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온통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 투성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풀어가는 역할을 또 해주신 분들 중에 오늘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우리 동네 민원 현장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사실 처음 딱 봤을 때 야, 이거 용기 있어야 아, 이거 좀 그럼요. 나오시겠다. 예. 이게 왜냐면 TV 나왔으면 해결해야지. 해결 안 됐으면 왜 나왔냐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세 분이 부담이 제일 예. 크거든요. 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그 큰 용기를 내셨죠. 어때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주변에 이제 불편이 있다는 부분들을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이 MBC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첩보를 딱 입수를 하고 아하. 그래서 출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1호로 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 의원님은 해결한 게 좀 많다. 이렇게 지금 살짝 짚어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표정에 좀 써 있어요. 예. 50% 정도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종훈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당연히 뭐 저기 울산 MBC로부터 연락은 받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바로 이래 승낙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옆에 이제 동료 의원인 공진혁 의원이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해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하자. 말씀을 두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언론에 나간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결 안 되면 그렇죠.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이제 사실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이 딱 나간 뒤로 이 방송을 본 이제 동네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안영호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사실 부담됐지요. 처음에 나오실 때. 전화 받고 네. 고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한숨 소리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약간 야위신 것 같은데요, 지금. 3전 3패입니다, 저희 중구는. 아, 그 정도로. 네. 그 방송에 연락을 받고 네.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실감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원을 받고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하면 네. 당연히 통학로가 있고 안전 펜스가 있고 차들은 천천히 예, 지나가고. 맞아요. 뭐 차가 거의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실제 지난 7월 울산시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그 안전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네. 네. 거기에도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MBC하고 같이 민원을 받고 나가 보니까 인도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놀라셨겠어요. 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뒤에 아까 우리 엉켜가지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예. 막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정말 현장을 정말 다녀야 되겠다. 네. 진짜 정신이 저는 번쩍 들었습니다. 야, 왜 의원님들에게도 좀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세 사실 분 다 굉장히 야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좀 자신감을 보여주셨던 공진영 네.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창 2교 진입로에서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같이 쓰이면서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을 하고 문제가 많아서 사고도 많은 지역인데요. 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길 두 개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행길인 네, 분들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창 2교 앞이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이제 좁혀지는 현상 때문에 병목 현상이 늘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봐왔던 곳이고 그리고 진화나 간절곶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시면서 그렇죠. 초행길을 운행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빈번하게 이제 좀 고성을 지르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도전을 했는데 역시 방송의 힘은 굉장히 큰 것 같았습니다. 아, 느끼셨어요? 예, 제가 1호로 출연해서 나고 나니까 해결이 바로 되더라고요. 아. 이럴 때 저 MBC 뉴스 만세 한번 좀 예, 외쳐주세요. 역시 MBC 어쩐지 이게 그리고- 해결이 돼서 그런지 예. 공 의원님 예.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또 이게 방송의 힘보다 시민들의 힘이 아닐까. 그럼요. 예. 자, 이번엔 김종훈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 텐데 그러면 직접 송전탑을 뽑아서 옮기시나요? 제 마음 같아서는 부담스럽네요. 송전탑을 뽑아서라도 이렇게 땅에 묻고 싶은 그런 예. 이 사실 문제가 좀 생각이었는데 오래됐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사실 이 고압 송전탑이 이 마을에 이제 설치된 거는 사실 수십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뭐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전자파에 이제 대한 뭐 그런 것도. 이거 설치할 때 이제 이 공사하는 이제 한전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는 사실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주민들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이제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 보니까 네. 이제 주민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암에 걸려서 또 뭐 고통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고압 송전탑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인체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도 이제 나오면서 사실 이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뭐 한전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거기에 이제 다운 이지구 토지 개발을 하면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야 이제는 이 송전탑을 좀 어떻게 지중화하면서 우리도 이런 그 전자기파에서 벗어나겠구나 했는데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더 가까이 오는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 주민분들은 너무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할 때까지 해봤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꼭 해결을 해주시길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은데 또 안영호 의원님은 또 중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중구 민원에 또 집중해서 인사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학교 앞에 거행로가 없다는 건 너무 정말 그럼요. 학교 보내기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인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요. 너무 보기에도 위험하고요, 그렇죠? 지난 그 자료를 저도 여러 군데로 찾아보니까 경찰청 자료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울산광역시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12세 이하 아이들 이 사고 건수를 보니까 한 3년간 36건 정도 한 달에 한 건꼴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그리고 울산 전체로 보니까 3년 동안 460여 건 이틀에 한 건꼴로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문제는 이게 뭐 아이들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도 인도와 차도가 좀 구분될 수 있도록 시급 해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구분이 안 된 곳이 있다는 것도 사실 믿기지가 않고요. 맞아요. 너무 놀라운데요. 네, 사실 뭐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아이들도 조심해야겠지만 그만큼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을 함께했던 시의원님들이 다들 이제 공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나간 뒤에 또 그 뒤가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선책이나 대책이 나왔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음 현장 또 한번 만나보시죠. 남창 2교 교차로 진입로에 직진과 자외선 차량이 엉키는 문제. 방송 후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나가봤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다음 달인 지난 3월, 경찰청과 빠른 협의가 이뤄져 바닥 차선의 직진 유도선은 분홍색으로, 자외선 유도선은 녹색으로 차선을 분리하는 표지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개선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통행하는 데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지금은 이제 직진 차선과 좌회전 차선을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함으로 인해서 좁아지는 도로에서 혼잡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유발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차도 바닥 유도선 표시로 인해 일부 혼란은 줄었지만 이 유도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다른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울산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주전차 교차로 있는 이제 정지선 앞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밖에는 성과가 없다 생각하고 노면 표시를 저기 직진 금지를 확실히 해줘야만이 개선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울주군 범서읍 신척과 마을 송전탑은 다운 이지구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LH가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LH 예산으로 기존 위치보다 25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업 지구 내에 송전탑 위치한 40m 뒤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또 들어서더라고요. 사실 마을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그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청년들 이분들도 사실은 고압선에 노출돼 있는 만큼 충분히 이 부분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LH 공사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LH는 논의 끝에 송전탑을 250m 떨어진 산 뒤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지속적인 민원도 좀 있었고요. 예, 이제 전자파로 인한 그런 민원을 좀 해결을 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구 밖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이제 내년 정도에 24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하게 다니고 있다는 중구 성안동의 한 초등학교 앞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오후 시간. 학교 정문 앞 인도를 벗어나 문방구가 있는 사거리에는 여전히 보행로가 따로 없어 아이들이 차도 가장자리에 구불구불 그어진 노란 선을 따라 차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보행로가 없다는 문제로 방영이 되고 나서 좀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지금 개선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만 인도가 있고 학교를 지금 뭐 5m만 벗어나도 인도가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차하고 아이들하고 차도로 같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도 위험하고 아이들도 위험하고. 인도를 마련해달라고 중구청에 요청한 결과 중구청 해당 과는 통학로를 확보해서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고 울산시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점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올라가면 반경 50m 정도라도 인도가 적어도 있어야지. 안전시설물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의 기본인 보행로조차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 주변 시설만 점검이 됐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곳에 귀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해결이 된 곳도 있고 네. 해결 중인 곳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네. 일단은 해결된 곳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예. 자, 공진혁 의원님, 네. 정말 답은 간단했네요. 아. 예, 어떠셨어요? 그게 2월에 이제 첫 방송이 나가고 3월에 이제 경찰청 관계자분들과 또 군청 관계자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의논한 결과 유도선을 그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받고 네. 바로 3월 달에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큰 도움을 주셨는데 유도선을 깔고 나서 주민분들이 그 유도선을 따라서 네. 이제 가니까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은 정말 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맞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가세요. 예, 하고 맞습니다. 걸어졌는데. 네. 유도선에 따라서 움직이기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 옆에 이제 상점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불법으로 차를 대고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도선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이제 계속 나왔다고 네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걸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민원은 횡단 그 보행기에 이제 보일 수 있는 표지판을 좀 세워서 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네. 그걸 해당 경찰청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리부터 지금은 한 10m 정도 뒤에서부터인데 한 30m, 40m 뒤에서부터 유도선을 깔아서 알기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울주군에서도 지금 협의를 조금 해보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도 좀 어려우니까 회전 노타리를 작은 회전 노타리를 설치를 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안을 지금 이제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김종원 의원님 네. 성전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LH 예산으로 기존 위치에서 250m 떨어진 곳으로 결정이 떨어뜨리기로 이전하기로 네. 결정이 됐는데 자, 어쨌든 사실 성전탑 하나 옮기는 게 쉬운 쉽지 일은 않죠. 아니거든요. 그것도 직접 뽑으려고 했으니까. 묻으려고 안 되면 그 정도 노력을 하셨군요. 예. 네.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예. 사실 성전 선로도 옮겨야 되고 탑도 옮겨야 되고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저도 사실 이 처음 민원을 딱 접했을 때 예. 이거는 나도 못할 것 같다 약간. 시의원으로 예. 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 전략을 좀 세우자.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일단 기자회견을 한번 해라.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 간담회를 했어요. 또 네. LH도 부르고 한전도 부르고 관련 부서 다 불렀죠. 작년 그게 한 10월인가 11월 달에 했었는데 당연히 LH나 한전이나 뭐 사실 뭐 책임 회피도 하고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민원 현장에 나오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네. 이게 울산시 이제 그 저기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지구단위 안에 그 송전탑
근처에 40m 인근에 이제 청년 임대주택 단지가 예정이 돼 있다는 게 이제 방송에 나왔지만 그렇죠.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북구에 율동지구가 있어요. 거기 네. LH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비슷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 송전탑이 똑같은 부스터가 고압 송전탑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 입주자분들이 이 송전탑을 좀 옮겨달라. 못 들어가겠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원에 못 이겨서 도시공사에서 200m 뒤로 이렇게 이전해주기로 사실은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길래 네. 여기에 이제 방송까지 한 번 더 해서 이거 완전히 여론을 형성을 하자. 굳히기 들어가자.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거짓말처럼 일사천리로 두 번의 회의 끝에 너무 250m 다행입니다. 떨어진 곳으로 예.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설계가 완료가 이제 되면 이제 부지 매입 및 공사 이제 진행할 것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공사만 있습니다. 남았다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표정이 크게 이렇게 밝을 수만은 없어요. 맞아요. 아직은 해결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방송을 한 후에 그 성안초등학교 쪽 여러 구간인데요. 네. 그 백양사에서 성안초등학교 올라가는 구간. 이쪽은 이제 백양사 쪽은 산이라서 백양사 쪽. 예. 거기에 이제 우선 이제 인도를 일부 한 구간 정도 지금 개선을 한 상태고요. 네. 나머지 구간은 내년 초에 울산시와 여러 이제 관계 기관들 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제 뭐 시행을 할 예정이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실제로 일방 통행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도로 폭이 다들 좁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방 통행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이 이제 여론 수렴하고 나서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될지 안 될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 초등학교 근처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통학로에 인도가 있다 없다.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실태 조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보행로가 없는 곳은 이 그 보행로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지금 둘째로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행정기관이든 이제 이해관계자, 주민 그리고 뭐 공무원, 의원 이 정체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방 통행에 대한 불편함을 어떻게 좀 해소할까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안초등학교는 이미 공론화가 됐긴 했지만 중구의 또 다른 학교들이 또 보행에 안전이 필요한 곳들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구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울산시 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도시나 신설된 학교는 그나마 잘 돼 있어요. 왜? 도로가 넓으니까. 계획이 돼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구 같은 곳, 구도시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다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성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하물초등학교 마찬가지예요. 정문 앞에만 인도가 있고 나머지는 인도가 아예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냥 생생만 낸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성안, 하물, 뭐 이 저 어디입니까 명정, 뭐 병영초등학교 다 그래요. 그래서 울산시 전체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안 의원님이 얼마나 해결하고 싶으신지 그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좀 해결이 된 공 의원님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예. 아니 그래서 이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을 통해서 이 세 분이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많이 고생을 하시고 함께 또 민원을 해결해 오셨는데 이 민원 말고도 이런 건 진짜 좀 내가 해결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풀어야 할 숙제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공 의원님부터 이런 거 좀 해결하고 싶다는 민원 어떤 게 또 있으신지요? 지금은 제가 작은 걸 보고 지금까지 왔다 하면 지금은 제가 요즘 보이는 거는 제 지역구 주변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 때문에 그게 뭐 큰 중대 사고들부터 해서 안전사고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피해를 보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게 드냐면, 사고가 발생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피해는 아니고 건강상 문제입니다. 예, 건강상 문제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생긴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단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악취라든지 유해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국가에 지금 요구를 하자. 울산시에서 나서서 행정에서 나서서 국가에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선두에 섰던 우리 울산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희생을 했으면 이제는 국가에서 좀 뭔가 대답을 해주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이제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인지 또 주차장 문제도 예. 열심히 해결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온양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학교라 해서 지금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바로 뒤쪽에 길과 학교 사이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있는 야산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김에 이거를 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좀 확보를 하자. 왜냐하면 온양초등학교가 그 온양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 남창역, 온양농협, 남창시장, 옹기종기 시장과 같이 이렇게 전부 다 묶여져 있고 복지관과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네요. 찾아온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저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 분께서 약간 의견 차이가 조금 있으셔서 네. 좀 협의가 좀 난항에 좀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교육청과 울주군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 네.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마찰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소통하고 토론하면 방법이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요. 네. 예. 자, 이번에 김정은 의원께서도 뭐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뭐 아니 이번 과정에서 느꼈던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 저희 지금 현재는 뭐 시하고 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좀 그런 시나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은 쉽게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국가의 유관 기관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은 그 도시가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사실은 좀 아직 미흡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지역구는 이제 범서인데 범서도 보면 구영리, 천사, 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자연불악이 있는데 그 자연불악 쪽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미보급돼 있는데 이제 구라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아니 그 구라는 아파트 단지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한 20가구 정도가 거기 보면 원예 하나로마트 있는데 그 뒤쪽 옆쪽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장님이 막 열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시겠죠. 아니 지금 그쵸? 몇 년이 됐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 이제 공업용수 관로가 예 있는데 거기를 이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스 관로를 묻으려면 도로를 따라서 어떻게든 묻어야 되는데 주변에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결국에 이제 그 공업용수가 있는 그 도로에 이제 그 도시가스 관로를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경동도시가스의 관계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좀 또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행정감사 여러 가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송전탑도 옮기는데 뭐 그 또 묻어야 되나요? 네, 이번엔 뭐 땅속으로 한번 또 이번엔 무에서 해보고요. 유를 좀 창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안영호 의원님께서도 뭐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긴 하지만은 또 더 욕심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구의 주택 조합만 13곳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요. 재개발만 한 5군데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는 곳곳이 지금 대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절차가 이제 뭐 길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 뭐 토지 정리를 해놓고 예. 우리 MBC 앞에처럼 그럼에도 그 길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거쳐야 우리 집을 갈 수가 있고, 이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부지 주위를 이제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저녁이 되면 이제 가로등 문제. 가로등이 없나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진짜 위험하겠네요. 그리고 각종 쓰레기, 폐기물, 무단으로 이제 투기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울산 전체 각 구군마다 뭐 금연, 건강 이렇게 해서 금연 거리를 지정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풍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연 거리만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골목으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담배를 끊느냐?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그러면 바로 옆골목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연 거리만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대안을 조금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또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자, 어쨌든 뭐 쉬운 건 없네요. 그럼요. 예, 하긴 예.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민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띄워주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하시면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저희 울산 MBC 하시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예. 자, 안영호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좀 네, 이어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우리 동네 민원 현장에서 이렇게 방송된 민원들은 뭐 특히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들은 앞에 돌고 돌아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결이 많이 힘들어요. 민원들이 보면 대개는 이제 그 민원이 해결되면 누군가는 편리해지고 또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또 불편해질 수 있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의회나 행정기관, 언론 뭐 여러 주민들이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고 저 또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울산 MBC처럼 사전 사후 점검까지 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진영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면서 느끼는 생활 밀착형 그런 불편 사항들을 지역 시의원님, 군의원들과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뭐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김정훈 의원들도 계시지만 국회의원과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어서 지금 해결이 되었다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민들 속으로 우리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 카메라 앞에서 떨리지는 않으시던가요? 많이 떨립니다 지금. 그래도 또 나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 의원께서도 네, 사실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뭐 저 혼자 뭐 잘해서 해결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앞서 이제 송전탑 같은 경우에도 뭐 LH 관계자분들, 지역구 국회의원님, 군의원님, 시장님, 뭐 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협심해서 해주신 거고 진짜 여기 MBC에서는 거기에 그냥 쐐기를 한번 탁 박아주셨.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동네 민원 현장 덕분에 사실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사실 의원들이 뭘 하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민원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또 시민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민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쭉 우리 동네 민원 현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도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해결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네. 아 이거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예, 제 덕이에요.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시는데. 세 분 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과 협의하셨는지도 오늘 좀 느껴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하긴 뭐 숙제가 이렇게 생기면은요 한두 사람 고민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게 현명한 해법이 또 나오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답은 현장에 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체인지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 한해 저희 체인지업 함께 하셨는데요. 예,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아마 내가 넣은 민원이 저기 나왔네 하시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었을 테고 나 이런 거 불편한데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체인지업은 내년에도 여러분의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체인지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프로그램에도 여러분께 이익이 되는 그리고 또 득이 되는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